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진하게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제대로 낭패를 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동안 야무지고 합리적이며 어떨 땐 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제법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전 남편을 선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헛똑똑이에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그런 여자였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그런 놈이었고 그런 직구석인 줄 몰랐다는 것이 개인적인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로 하여금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얻고 또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썩어 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그때보다 더 훨훨 날개짓하며 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순진하게 사랑만 믿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저 같은 꽝을 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넜으면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로는 2살이 어렸는데 회사 입사는 제가 남편보다 4년이 빨랐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상사였고 제가 신입사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호감을 갖게 되었죠. 저 혼자 좋아한 게 아니고 남편도 저를 좋아했어요. 다만 제가 연상이고 상사이다 보니 섣부르게 다가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신입이다 보니 비밀로 하고 만났는데 생각처럼 비밀 연애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는 눈도 많고 소문도 엉뚱하고 이상하게 나는 게 그냥 떳떳하게 밝히고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연상 연하의 상사와 신입 커플이라는 게 꽤 다른 사원들에게 신선한 화제가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남편이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외동이고 집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제가 그럭저럭 잘 사는 걸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돈 많은 연상인 저를 계획적으로 꼬셨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제 입으로 아니라고 해도 소문이라는 게 정말로 발이 달린 건지 진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자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도 제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많은데 본인은 오죽할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은 그런 낌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 집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자식들 교육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남편과 시누이를 가르치셨고 그 덕에 남편도 시누이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건데 연애할 때는 시부모님도 생각이 바로 선 분들이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 없는 집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으니 빚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남편과 신우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참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은 부모님이 낸 빚을 갚기 위해 써야 했기 때문에 연애를 나름 오래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였음에도 남편은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긴 했어요. 저랑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이었고 월급과 상여가 나름 많은 편이었는데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없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결혼을 미룰까도 고민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망설인다는 게 싫어서 그냥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사치를 부리거나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낸 빚을 갚느라 돈이 없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또 돈이라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었는데 무엇보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꼭 하겠다는 마음이 커서 분명히 기우는 결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어요. 물론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조건을 아시고는 선뜻 허락을 해주지 못했는데 막상 남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언제 망설였냐는 듯 감사하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집에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기는 마음에 걸리셨는지 결혼식을 며칠 안 남겨두고 저희 아빠가 저한테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를 건네주셨는데요. 결혼이야. 네가 선택했으니 너만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그만이고 단 박서방 집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음은 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할 텐데 이 통장은 그럴 때마다 네가 박서방 몰래 써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직책이 너보다 낮아도 결혼한 이상 배우자고 가장이야. 괜히 돈 때문에 바가지 긁지 말고 현명하게 네가 대처해. 이건 아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통장인데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 필요할 때 써. 아빠, 이걸 왜 날 줘? 괜찮아. 아빠 말대로 내 선택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 하지만 결혼하면 네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네가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 그건 아빠가 완전 대환영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큰 건물 아니고 꼬마 건물이야. 너도 알지? 땡땡동의 3층 건물. 그래도 네가 정 그러면 네가 갖고만 있다가 10년 뒤에 다시 돌려줘. 아빠는 10년짜리 적금 붙는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아빠는 남편 몰래 가지고 있으라며 저에게 비상금 통장을 건네주었고 저는 절대 그걸 쓰지 않겠다 다짐하며 결혼을 했는데 말이 결혼이지 남편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필요한 몇 가지 혼수만 해서 들어와 살면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어차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소유인데 따로 집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살림살이가 있으니 전부 새 거로 바꿀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서 딱 필요한 침대와 가전 몇 개만 새 것으로 바꾸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시집을 갔고 시집을 간 후로 시댁 빚을 갚는 건 중단했는데 신우가 남편 눈치가 보여 더는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빚을 많이 갚아서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5천 정도만 남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댁이 월세라 매달 40만 원씩 월세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이혼해서 따로 계셨네요. 그래서 월세는 시아버님이 계신 집 월세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 돈은 온전히 남편이 내고 있었어요. 다행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골 고향이자 친정으로 내려가셔서 남편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는데 시아버님은 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일용직 일로 그때그때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쯤 얘기하면 그런 집에 뭐하러 시집을 가나 제가 이상하게 보이실 텐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벌고 있고 시아버님 앞에 빚도 다 갚으면 생활비와 월세 정도는 드리면서 우리 부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저도 같이 부담을 하거나 제가 저희 생활비에 더 쓰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높게 생각한 부분이 컸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 능력도 있고 수완도 좋아서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저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저는 그만큼 제 결혼에 자신이 있었죠. 적어도 돈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안 쓸 돈이긴 하지만 친정에서 비상금 통장까지 쥐어줬으니 제가 잘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시아버님도 며느리인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를 볼 때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라며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좋기만 했어요. 이혼한 시부모님이랑 주변에서는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전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제가 시댁에 가면 직접 삼겹살도 사다 구워주셨는데 설거지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라고 저 말고는 없는 집에 저만 손 놓고 쉬고 있으니 그것도 좀 민망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며느님은 그냥 앉아만 있어. 여기에서는 이 시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 라며 시아버님은 제 앞에 커피까지 타서 대접해줬는데 이렇게 팔자 좋은 며느리가 또 있을까? 그래서 그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10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다행히 신우가 시아버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돈을 지불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사고 후유증이라며 일을 전혀 못하시겠다고 하신 후로 시작되었는데요. 어쩌겠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니들이 이번 달부터는 내 생활비도 조금 챙겨줘라. 내가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200 그 정도만 맞춰줘. 아빠, 생활비만 200이라는 거 아니지? 지금 빚 갚는 거랑 월세만 해도 150인데 여기에 200을 더하면 내 월급이랑 맞먹어. 아유, 내가 뭐 계속 달라 그러냐. 일 못하는 동안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니들은 둘이 벌잖아. 막말로 너 아빠 아니었으면 그 좋은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내 덕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다 이렇게 훌륭한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깟 200이 부담스러워.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남자 새끼가 배프가 그렇게 작아서 쓰나. 우리 며느님 괜찮죠? 내가 좀 쉬고 금방 다시 일하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해. 우리 며느님 그 정도 능력 있잖아. 안 그래요? 아, 네, 뭐. 저는 시아버님의 말에 어이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냥 웃어 넘겼어요. 다른 거면 몰라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시겠다는데 거기야 대고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니 나가서 일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졸지에 남편 월급은 남편 통장을 스쳐 전부 시아버님에게로 흘러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충당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쓰고 살았는데 그 카드 값을 메꿔야 하다 보니 그것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아버님은 물리치료를 받는다며 통원하셨고 워낙에 사고 자체가 경미해서 그 정도 치료하시고 쉬셨으면 일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 아버님 다시 일하셔도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생활비까지 맞춰드리면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 나도 자기 카드값을 계속 대신 내주기도 그러고. 물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빠한테 이제 몸도 나은 것 같으니 일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자기가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참에 자기도 점수 따고 좋잖아. 점수? 나는 그런 점수는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와서 잘 봐서 말씀드려봐. 내가 말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래도 난... 이렇게 남편은 약한 소리만 늘어났는데 솔직히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쩐지 시아버님이 꾀를 부리는 것 같아 그게 약이 올랐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으셨겠지만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데 돈까지 생기니 그 생활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나중엔 통원 치료도 안 받는데 술 먹고 남편이 준 돈으로 친구분이랑 여행도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돈만 쓰시다 보니 남편이 주는 돈도 부족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이 며느님, 시아버지가 부탁이 있는데 나 돈 한 5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나? 이번에 일이 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우리 능력 있는 며느님한테 50만 원은 껌값이잖아.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전에는 있었지만 자기 아들도 모자라 제 등에도 빨대를 꽂겠다는 시아버님의 태도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무슨 껌이 그렇게 비싸냐고 저도 힘들게 버티는 돈이라고 부탁은 못 들어드릴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요. 잉? 못 해주겠다고? 아니 며느님, 이러면 곤란하지. 저도 곤란해요. 지금 그의 월급 대부분이 아버님한테 가고 있는데 제 생활비에 그의 카드값도 내고 있다고요. 저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외람되지만 이제 생활비는 전처럼 아버님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이는 죽어라 일하는데 그 돈이 전부 아버님한테로 가고 있잖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 네가 시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네 서방이 누구 덕에 지금 그렇게 다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럼 나도 이제 자식 덕 며느리 덕 보고 살 때가 되지 않았냐? 내가 막상 쉬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만 했어. 나는 이제라도 자식 덕 보고 살고 싶다.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대충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이가 지금까지 해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아버님은 자식 덕 보시려고 자식 낳아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태키,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찌꺼리면 못 쓴다. 자식이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며느리도 자식이니 너도 나한테 효도해야지.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50만 원? 아니, 너 괘씸하니 1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며 시아버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돈은커녕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후에 한 부서에 있을 수 없어 남편이 부서 이동을 했는데 한참 일하는 중 남편이 찾아와 자기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했냐고 따지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짓말도 보태지 않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던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니 당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이제부터 생활비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그게 맞잖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다치시지도 않았고 양심이 있으시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생활비는 됐다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부터 느꼈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우리 아빠를 무시해? 우리 아빠는 우리처럼 머리 쓰고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몸 쓰면서 일하는데 크든 작든 다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지금 우리 아빠 서운하다고 난리야. 서운? 서운한 사람 다 죽었다. 됐어 그럼.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고 살 건데? 자기 바보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가져다 놀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번은 특수한 경우지. 특수한 경우 좋아하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자기 집에 돈 가져다 주느라 모은 돈도 없었잖아. 그거야 자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도 안 돼도 이해했어.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예 아버님은 우리 덕 보고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 이젠 내 돈까지 끌어다 줘야 하는 거야? 뭐? 자기 진짜 말 다 했니? 돈도 많은 사람이 시아버님이 50만 원 좀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그럴 거야.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 돈 그렇게 쓸 생각 전혀 없어. 이젠 자기 카드값도 대신 내주는 일 없으니까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알아서 해. 저는 더 이렇게 당하고만 있기 싫어서 남편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그 후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집이든 회사든 남편이 오버하며 저를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임에도 남편은 하지도 않던 허풍을 떨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제 일도 자기가 아이디어를 주거나 제가 몰라서 대신 해줬다는 듯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이상하게 엇나간 남편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거기에 시아버님 때문에 돈 문제까지 엮이니 신경전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 쿨하게 대처하는 저였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쿨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자발적인 호구가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기에 대놓고 니들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겠다는 시아버님 행태를 두고 볼 순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이없게 시아버님 편을 드니 그것도 놀랄 노자의 황당 그 자체였는데 그때 생각했죠. 아, 저래서 그 많은 돈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 갖다 줬구나. 일할 때는 야무진 줄 알았는데 부모 앞에서는 그냥 호구 등신이었네.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 하도 속상하니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랑 통화하던 중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자신 있다고 선택한 사람이고 결혼이라 민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엔 속에서 골마 터지고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정엄마한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제가 속상한 걸 아니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분명 속으로는 친정엄마도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그걸 친정아빠랑 상의를 하신 모양인데 며칠이 지난 후 아빠한테 뜻밖의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아빠다. 네 시아버지한테 상가 관리 일을 맡겨보면 어떨까?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언제까지 니들이 네 시아버지를 책임지고 살 수는 없잖아. 이참에 내가 월급으로 300씩 챙겨 드릴 테니 이제 더는 박사방한테 돈 받는 거 그만하고 당신이 벌어서 생활하시게 하자. 말이 관리지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어. 사무실에 앉으셔서 간단한 민원 처리만 하고 주차 관리만 신경 쓰면 되는데 CCTV도 다 있으니 골치 아픈 일도 잘 없다.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는 잘 말씀드려봐. 정말? 그럼 지금 관리인분은 어쩌고? 그게 몸이 아프셔서 2달 전에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워낙 오래 일하셨고 아빠가 기다리겠다고 그냥 당분간은 사람 구해서 쓰고 있었는데 사돈이 오케이만 한다면 상황이 이러니 양해를 구하려고. 우선은 네 시아버지가 좋다고 하셔야 될 일이니 여쭤보고 알려줘라. 응,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만 되면 내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친정아빠의 제안에 신이 났어요. 솔직히 시아버님 입장에서도 싫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남편도 시아버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나는 마음에 바로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은 시아버님에게 저는 저희 아빠가 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시아버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흡사 딱딱하게 굳은 듯 들렸는데 그땐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자기가 아까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경비 일하라고 했어? 아빠 상가 건물 있잖아. 거기서 관리 일하는 거 아빠가 제안하셨거든. 월급도 300 정도는 챙겨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 도움 안 받고 아버님이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나 참, 자기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은 우리 아빠를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사돈한테 경비 일을 하라고? 그것도 남의 건물도 아니고 사돈 상가 건물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사돈이니까 그만큼 챙겨주는 거지. 우리 아빠는 자기 생각해서 큰 결정을 한 거야. 먼저 일하셨던 관리인 아저씨는 2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아는데 아버님이 빚도 있고 그러니까 300만 원 주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아빠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뭐 나랑 우리 아빠가 고마워라도 해야 한다는 소리야?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거지냐? 됐어. 아빠도 싫다고 하셨고 나도 싫어.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우리 아빠 불쌍하게 동정하지 마시라고 해. 그리고 사과도 정중하게 하시고. 뭐? 우리 아빠가 왜?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처럼 불같이 화를 냈어요. 누가 동정을 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황당하면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사위 생각해서 장인이 큰 호의를 베푸는 건데 저딴 식으로 받아들이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쾌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나한테 또 집에 피해가지 않게 알아서 하라고 남편한테 못을 박았는데 이미 빈정이 상했기에 제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게 결혼하고 2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 어찌 보면 신혼이었는데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더 컸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야말로 무시당했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저와는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술에 잔뜩 취한 시아버님의 전화까지 받게 되었는데 술을 얼마나 드신 건지 혀가 완전히 꼬부라지셔서는 저에게 윽박지르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나다. 내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 니네 아버지는 나랑 내 아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니네 집 기키는 개야? 어디 나한테 경비 나부랭이 같은 일을 하라고 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나도 5학년은 잘 나갔던 사람이야. 아버님, 지금 술 드시고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언제 아버님이랑 그 일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빠는 아버님이랑 그 일을 생각해서 하신 제안이었어요. 생각은 개뿔. 됐다 그래. 자기 건물에 경비 세워놓고 나를 대놓고 무시할 심상이었겠지. 왜? 내 아들이 돈도 없이 저한테 장가가서 그게 불만이라냐? 막말로 나나 내 아들이 결혼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잖아.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제가 장담하는데 추워도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이가 지금까지 아버님 빚 갖고 있으니까 그걸 짠해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편하게 월 300 버시면 아들한테 돈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빚 갚고 생활하실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누가 좋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돈 쓴다는데 지가 왜 내 아들을 짜내하냐. 됐고 네 아버지한테 똑똑히 전해.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무시할 사람 아니니까 당장 사과하라고. 알겠냐? 너도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이야. 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너도 죄인처럼 찌그러져 살아.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점점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 말들이 전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속이 뒤집어졌지만 술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다음날 기억도 못한다고 배째면 그만 같아서 더 이상 감정노동은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몰랐는데 남편 역시 그동안 저랑 살면서 열등감이 심했더라고요. 그랬으면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신혼집을 하고 다른 남자들처럼 다 할 것이지. 결혼할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랑 자기 집을 무시하냐고 시아버님이랑 똑같이 구니 정이 한순간에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더 좋은 건지도 구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남편을 과대평가했음을 깨달았는데 딱 봐도 시아버님은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일하지 않고 자기 아들 돈을 받아 편하게 살고 싶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이라면 자식한테 돈 받는 게 미안해 저희 아빠의 제안을 덥석 받을 만도 한데 자기가 자기 아들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시아버님을 보면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계부도 아니고 친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제가 더 화가 났는데 남편을 보니 지가 호구인지도 모르고 호구짓하고 있는 바보 천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까지 자기처럼 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났는데 시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놈도 그렇고 저랑 저희 친정에 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부모님이 돈도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물며 사위와 사돈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듯 저는 돈에 상관없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다 했는데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고 제 마음도 이렇게 쉽게 변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냥 그 순간에는 이혼보다도 내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아버님은 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쓰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거나 빚을 또 지어 자기 아들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남을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남편한테 하면 저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난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어.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 뭐? 이게 쪼잔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자기는 아들이니까 부모가 작정하고 등에 빨대 꽂아도 그걸 다 주겠다고?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텐데 자기야말로 생각이란 게 있어? 대책도 없으면서 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됐다. 나는 적어도 자기는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돈돈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는 거였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부터 내 부모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대지 마. 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중엔 내가 벌어도 자기보다 더 벌어. 그러니까 사람 깔보지 마. 저는 맹세코 남편이나 남편 집을 무시하지도 깔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당신들보다 형편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돈과 사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는 저에게 신중하게 선택한 게 맞냐고 몇 차례나 물어봤거든요. 원래 열등감에는 장사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충분히 생각하고 결혼 결정한 거냐고 계속 물었었잖아. 이건 사랑하는 감정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사랑해도 열등감은 열등감인 거지. 지금 보니까 이건 약도 없어. 시아버지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약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글쎄, 솔직히 너만 생각해서는 난 네가 이혼했으면 좋겠지. 막말로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사냐? 오히려 널 업고 다니고 또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라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말을. 왜? 내가 네 남편 흉보니까 화나? 그럼 참고 계속 그렇게 살든가. 근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해. 어차피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나는 거꾸로 생각했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 설아?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고? 결혼은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우기고 피해의식에 쩔걸?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2개 중에 하나야.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네가 선택했으니 참고 살든가. 친구는 꽤나 명쾌하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 선택도 못하는 저한테 이런 문제는 남이 볼 땐 오히려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라며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친구 말이 맞았죠. 저는 친구 말을 듣고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사랑만 믿고 한 결혼이기에 이혼을 하면 내가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꺼려졌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는데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며 남편이 바로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결국 사람을 가지고 논 거네. 왜? 나랑 우리 집이 자기랑 자기 집보다 돈이 없으니까 이젠 나랑 살기 싫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거 믿을 거 아니잖아. 나는 충분히 고민했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냉정하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 생각 좀 해봐. 당신 아버지 일할 마음 없어. 앞으로 계속 저렇게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인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생사람을 잡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 있어?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신은 앞으로도 소처럼 일만 하고 돈 벌면 그 돈은 일도 안 하고 아버님이 편하게 쓰겠다는 거야.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건데 억울하지도 않지, 당신은? 효자 아들이 어려워하시겠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든 건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도움을 주고 받을 순 있지. 하지만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이유랑 명분을 따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같이 못 산다고. 계속 이런 부분으로 부딪힐 거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가 애를 낳으면 우리 애 등에 빨대 꽂고 살 생각이었어? 야, 사람을 진짜 뭘로 보고. 왜 화를 내? 그리고 여기에 야가 어딨니? 내가 나이 더 많은 거 몰라? 말 함부로 하지 마. 방금 펄쩍 뛰었지? 제발 생각 좀 해보라고. 머리 나쁘지 않잖아. 나는 내 자식한테 못할 일을 내 부모가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안 이상해?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통보하고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해줄 이유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저는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혼인 기간도 짧고 함께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재산도 없으며 분할할 재산도 없네요. 위자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어차피 돈도 없는 사람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빨리 이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럼 바로 소장 작성해서 접수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갈등 부분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하루 휴가를 내서 저는 남편이 결혼하면서 사온 혼수와 남편 짐을 모두 제 집에서 뺐는데요. 아울러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짐이 모두 밖에 있는 것 하며 소장이 곧 회사로 도착할 것임을 고지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집에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것을 예상해 저는 친정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바로 저희 아빠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자네, 지금 내 딸 집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야죠? 그러게,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냥 이혼 도장 찍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았잖아. 제가 왜요?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랑 저희 아빠가 피해를 입힌 것도 없잖아요. 제가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납득이나 할 텐데. 꼭 피해라는 게 무언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 내가 볼 땐 자네랑 내 딸이 계속 이 문제로 싸우고 내 딸은 미래가 불안하다 느끼는데 그럼 같이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 말도 안 돼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법대로 하게. 둘 다 팽팽하게 나오는데 이젠 법원의 판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난 내 딸 편이라 무조건 내 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네. 나나 내 딸은 적어도 자네 편이었어. 제 발로 복을 찬 건 자네인데 이제 돌아가고 둘 문제는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그럼 저는 집도 없이 밖에 나앉으라는 말씀인가요? 아직 저는 법으로 저 사람 남편이고 아버님 사위예요. 나랑 내 딸이 싫다고 하지 않나. 5만 정 다 떨어졌는데 자네 같으면 자네를 지집에 들이고 싶겠어. 자네 아버지 집 있잖아. 거기로 가게. 앞으로 여긴 내 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말했지. 난 무조건 내 딸 편이야. 어떻게? 여기서 계속 나랑 입씨름하고 있을 텐가? 자네 아버지 집으로 갈 텐가? 지금 순순히 돌아간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자네 집은 용달이라고 불러서 자네 아버지 집으로 옮겨주겠네. 남편은 자기 무시하지 말라고 하더니 저희 아빠의 말을 듣고 순순하게 시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사람을 불러 남편 놈 짐을 옮겨줬는데요. 자기 딴에는 이혼할 이유가 없기에 자신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허무할 정도로 이혼은 저희 쪽 변호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고 남편은 가볍게 장가를 왔듯 가볍게 이혼당하고 쫓겨났는데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하더니 항소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혼 결정이 났고 저는 다시 싱글로 돌아왔는데 이상하리만큼 편하더라고요. 더는 고민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저를 긁는 사람도 없으니 그게 너무 편했는데 이혼녀가 됐어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를 보는 시선이 두렵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쪽팔림은 잠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앞의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에 반면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회사에 갈 때면 저를 쫓아다니며 저에게 매달렸는데 전에는 그 약도 없던 열등감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더니
이혼한 후에는 무조건 제 말이 맞다며 자기가 자기 아버지랑 연을 끊을 테니 자기를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이런 남자를 사랑했나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은 죄가 없으니 용서해주고 자기도 그제야 저희 아빠가 제안한 상가 건물 관리 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미 떠난 버스였어요. 버스 갔는데 뒤에서 아무리 손 흔든다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 후 달라진 그들을 보며 더 싫었는데 시아버지 연락처는 바로 차단해버리고 남편한테는 계속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면 회사에 제대로 소문이 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아주 요란하게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러자 그건 자기도 싫었는지 그 이후에는 잠잠해졌는데 이혼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이직 준비를 했고 3개월 뒤에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큰 회사에서 최종 임원 면접을 통과하면서 저는 미련 없이 이직을 했어요. 사실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라 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이 된 그 남자랑은 완전히 손절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제가 회사를 떠나고 그 인간이 회사에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 남편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는데 그거 없이 실력도 그저 그러니 여기저기서 까이다 큰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책임 문제 때문에 저도 알고 지내던 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일로 회사에 단단히 찍힌 그 인간이 주변 눈총을 못 이겨 지 손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 저랑 이혼하고 저랑 달리 인생이 팍싹 구겨진 꼴이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능력도 있고 남편이기 전에 동료로서 그 정도로 후지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콩깍지였나 보죠. 뭐 이젠 더 엮일 일도 없으니 관심도 없지만 부디 자기 발로 저라는 복을 찾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저는 짧지만 요란하게 결혼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제 일상을 회복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또 멋있게 여러 취미에 도전하며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연애보다는 취미 생활과 제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며 자기애가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제가 결정한 일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일로 저도 느낀 바가 많아요. 적어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누굴 만나든 신중하고 겸손하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당했다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안 만날 생각은 없거든요. 그저 제가 자기 짝을 못 만났다 생각하고 다음에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치관도 비슷한 진짜 제 짝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제가 꿈꾸는 대로 행복한 일상을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부디 제가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고 사랑만 보고 인생을 거는 일은 정말 비추해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히 선택하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를 믿고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나의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소중한 인생, 여러분들도 멋지게 원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혼 잘했다. 더 질질 끌지 않고 판단 잘했다. 이왕이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